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준비했는데, 준비하게 된 사연은 가족들도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위 분들한테 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뭐 혹시 아들이 벤츠하고 BM 아우디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조금 이제 독일 3세비에서는 비주류지만 이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릴 점은 요 모델은 20년형 P380 모델이고요. 지금은 단종이 되었고, 지금 나오는 21년형 차량들은 P250 그리고 P4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P380 모델로 촬영을 한다는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량의 21년형 변화와 20년형은 어떤지 그 부분을 제가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형은 우선 이 라이트나 이 그릴 이런 부분들이 20년형과 21년형이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범퍼의 형태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다고 하는데, 가장 달라진 점은 실내라고 해요. 실내라고 하는데 외형적인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점. 근데 간혹가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보크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런 쿠페형의 생김새, 롱노즈, 쇼테크 이런 방식은 이보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조금씩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은 이런 이제 주간 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이 일체형으로 나온 헤드램프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레인지로버 레터링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크롬이 아닌 약간 블랙을 가미한 크롬을 적용하면서 나름 이제 블랙 패키지의 느낌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봐볼게요. 이 전면은 거의 다 보그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이제 레인지로버 벨라나 비슷한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럭셔리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제 측면으로 봐서 이 차량의 이제 멋진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의 옆으로 왔습니다. 처음 이 차를 봤을 때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아쉬움을 달래줄 포인트가 바로 이 휠, 무려 20인치가 들어갑니다. 멀티 스포크로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 차에는 19인치가 있는데 20인치 휠을 보니까 이 1인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SUV에 적용되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는 특이하게 요런 에어덕트나 이런 사이드 벤트 부분에 크롬보다는 약간 이제 보랏빛 비슷한 크롬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과는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이 라인 하나 때문에 차가 좀 더 옆에서 봤을 때 길어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런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레인지로버 벨라를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특이한 부분, 손잡이가 없다는 거죠.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키를 소지한 채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뒷좌석이나 이제 보조석 요런 쪽은 이제 시동이 걸린 후에 나온다는 방식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S클래스에 이제 플러시 도어라고 이제 들어가는 옵션인데, 레인지로버에서는 이제 일찌감치 적용을 해서 이미 상용화가 되었다는 점. 확실히 이런 기술적인, 전자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랜드로버가 확실히 많이 앞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와서 봤을 때 또 이 차의 특징이죠. 바로 이 C필러 쿠페 라인인데 무려 이렇게 각이 젖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보크랑 확실히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보크랑 뒷모습도 살짝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더 깊고 이제 넓게 퍼졌다면은 이제 그 차는 벨라입니다. 확실히 이 쿠페 라인은 랜드로버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이 차는 또 뒤가 또 매력적인데, 또 야간에 봤을 때 더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뒤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왔는데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터링들은 앞이랑 동일하게 블랙 계열의 레터링으로 마감이 돼서 그런지 훨씬 더 포스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테일램프도 크기가 작지만 이 작은 덕분에 차량의 뒤를 더 빵빵하게 해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의 명칭을 나타내주는 레터링들도 다 블랙크롬 재질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순정도 아름답다는 걸 벨라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부를 보더라도 이제 이 머플러는 보통 이제 페이크로 넣거나 막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다 배기 라인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퓨저를 보시더라도 다 공기 역학적으로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뒷모습은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훑어봤는데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 차 이제 진또배기는 이제 내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느낀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의 내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내부로 들어오면은 거의 이제 좀 디지털 방식의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뭐 계기판도 그렇고 이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여기 제 핸드폰도 그렇고 이거 꽂아둔 이유는 이번에 아이폰 13 새로 샀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해볼까 해서 꽂아놨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차는 이제 R 다이나믹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BM이나 뭐 이런 아우디로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냥 M 스포츠, 뭐 S 라인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부는 터치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터치식이고 햅틱 반응도 좋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도 꽤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문 인식을 해서 올리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아예 클릭 방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인식률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의 디스플레이는 평소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시동을 걸게 되면은 밖으로 이렇게 살짝 들쳐지는 스타일인데, 크기가 작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햇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여주는 정보나 이제 시인성, 이런 화질만큼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지금 단종된 차지만 거의 한 1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차량의 설정 또는 공조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나오는 P400 SE 모델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차주분들이 중요시 하시는 차량의 이런 에어소스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살짝 눌렀는데 멀미가 나는데 이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소스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다이나믹 트랙션을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그리고 눈길, 그리고 진흙, 사막,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가 독일 3사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를 광고를 하는 영상을 보면은 극한의 험지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만큼 랜드로버에서도 이런 차량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20년형이라 이렇게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나오는데요. 21년형부터는 전자식 기어봉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벤츠의 컬럼 시프트나 BM의 이런 전자식 노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다이얼 방식이 좀 굉장히 어색했는데, 확실히 이 변화는 너무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21년형부터는 통풍 시트가 가장 높은 등급인 HSE부터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1억 1,400 정도에 측정이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찾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시트 충분히 세단만큼 편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메리디안 이 사운드는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스피커죠. 그리고 이런 공조 시스템이나 대시보드 트림 이런 부분도 가죽으로 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약간 럭셔리한 느낌도 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실내는 이 정도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많이 양산이 되어 있는 독일 3사에 비교했을 때는 전혀 더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벨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바로 뒷좌석이죠. 직접 앉아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가시죠. 이렇게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은 기본적으로 수직형 포지션보다는 살짝 이제 뒤로 젖혀져 있는 듯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그룸은 솔직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전혀 좁지 않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시트의 쿠션감이 조금 딱딱하다라는 점. 개인적으로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C63 제 차랑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 전동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은 빠져 있지만 전동 시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뒷좌석 카시트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듀타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애가 없는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이제 개인의 취향을 좀 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평균적인 키인데 헤드룸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보고요. 레그룸은 보시는 것처럼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5인이 타시기보다는 한 4인 정도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또 뒤에 그래도 1억이 넘는 모델인데
이제 공조 시스템이 독립이 아닌 앞좌석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벨라의 외부와 내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크기에 비해서 너무 높은 차량가, 물론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랑은 확실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좀 더 키워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가격이 나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좀 왕창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뭐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하시면은 당연히 잔고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덜컥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몇 번 출고를 해본 결과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의 뽑기운이라는 거는 뭐 BM이나 벤츠 마찬가지로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박 팀장은 출고를 해드리면서 뭐 사전에 검수라든지 뭐 차량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게 되면 걱정을 일단은 적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완벽한 차량 레인지로버 벨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했는데요. 지금 21년형 왕성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리스나 렌트 관련해서 구입에 이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제이리스 박상호 팀장 찾아주시면은 항상 빠른 피드백과 정성 어린 상담, 시원한 답안으로 출고까지 신속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이리스의 박상호 팀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